비율이 어긋나게 될 수가 있고 코 수술 후에 눈이 몰려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 인중 쪽이 굉장히 어색해 보이게 돼요. 쌍수 먼저, 코 먼저, 윤곽부터 해야 되나요? 수술 순서가 하나만 달라져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의 비용과 재수술 가능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천만 원 아끼는 성형의 비밀, 바로 수술 순서, 그리고 동시 성형과 분할 성형에 대한 전략까지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입니다. 쌍수 먼저, 코 먼저, 윤곽부터 해야 되나요? 성형수술 앞두고 아주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그 질문에 대한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얼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의 비용과 재수술 가능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그리고 유튜브 댓글에도 정말 많이 달리는 주제인데요. 수천만 원 아끼는 성형의 비밀, 바로 수술 순서, 그리고 동시 성형과 분할 성형에 대한 전략까지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사실 제가 딱 정해드린다고 했는데 이 성형은 단순히 부위별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굴은 이 하나의 입체 조형물이라서 한 부위만 건드려도 전체 밸런스가 달라지고 수술 순서가 하나만 달라져도 전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술도 뭐 수십 가지이기 때문에 이 조합마다 다 순서도 조금씩 다 달라질 수도 있고 좀 복잡한 문제예요. 또 오늘의 영상에서는 어떤 수술을 먼저 해야 결과가 좋은지, 동시 성형은 어디까지가 괜찮은지, 또 상담을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계약을 짜야 덜 후회하는지, 의사만 아는 논리와 환자들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까지 모두 한번 공개해 볼게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눈, 코, 턱처럼 부위별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부위는 서로 연관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예를 들면 이 무턱인데 코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턱이 짧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마와 턱으로 기준점을 맞춘다면 코가 상대적으로 짧아 보일 수가 있어요. 이제 디자이너는 그걸 감안해서 코를 약간 길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럼 나중에 턱을 교정했을 때 얼굴 각도가 내려가니까 코는 더 길어져 보여서 결국 다시 올리는 재수술을 좀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턱을 먼저 교정한 경우에는 얼굴 틀이 이제 정해졌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코 수술을 정밀하고 더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 순서를 정할 때 물론 수술 개개인별로 다 조금씩 다른 경우일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따라야 할 순서가 일단 큰 틀, 그림의 틀이 중요해요. 그래서 윤곽을 일단 정해놓고 거기에 이마도 어쨌든 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이마, 그 다음은 눈, 코, 그리고 입까지, 이 순서는 단순히 미용 기준뿐만 아니라 해부학적 구조에 기반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턱과 광대로 얼굴 전체의 뼈대 구조를 결정을 하고 이마로 전체적인 비율을 맞추고, 이제 이마와 눈썹 위치에 따라서 인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 틀에 맞추게 되고, 코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과 입체감이 정해질 때 그 다음에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입술과 인중으로 얼굴 하단 마무리를 하게 되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수술 계획을 잡으면 불필요한 재수술을 줄일 수 있고 앞선 수술의 효과가 뒷수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원장님, 그럼 윤곽 수술을 먼저 하고 나면 눈이나 코 수술의 디자인에도 좀 큰 영향을 주는 건가요? 물론이죠. 이 윤곽 수술로 얼굴 전체의 틀이 제가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뼈대와 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 위에 놓여있는 눈, 코, 입의 디자인 기준도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광대를 줄이면 얼굴이 좁아지기 때문에 눈의 폭도 여기에 맞춰서 조금 더 줄여야지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또 턱 끝도 당겨주게 되면 코의 어떤 기준점들이 바뀌고 옆 측면 라인도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코도 더 세련되게 잡을 수 있어요. 특히 양악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잘 되면은 코의 이 기준점이 되는 비중격의 축이 끊어지게 돼요. 그럼 코가 무너져요. 그래서 코 수술을 만약에 먼저 진행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 비중격이 양악 수술하면서 끊어지기 때문에 코가 퍼져서 혹은 처져게 돼가지고 또 코 수술을 다시 하는 사태가 발생해요. 그래서 먼저 이 뼈대를 정하는 게 이 도화지의 크기나 어떤 골조를 정하는 수술이고, 그 위에 다른 눈, 코 디자인이 얹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원장님, 그러면 사실 모든 분들이 뭐 윤곽이라든지 뭐 양악 같은 이런 수술들을 꼭 반드시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도 지금 계속 말을 하면서 좀 오해하실까봐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는 눈, 코부터 하시는 분들, 특히 눈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보면서 그럼 나 잘못한 건가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일단 윤곽이 뭔가 수술의 필요성을 본인이 느낄 정도로 너무 컴플렉스다, 이런 분들은 이 틀이 변할 것이기 때문에 할 거라면 그걸 먼저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눈, 코를 하는 게 이상적이라는 거지, 성형은 어떤 병을 진단해서 뭘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본인의 컴플렉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윤곽은 큰 컴플렉스가 아닌데 눈이나 코가 컴플렉스다. 그럼 당연히 그걸 먼저 하는 게 먼저고 불필요한 수술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게 모든 걸 한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수술 지금 순서를 읊어드린 거지 그게 아니면 당연히 전혀 할 필요가 없고 눈부터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 영상 보면서 원장님이 상담 때는 눈이랑 코 만약에 뭐 며칠 사이에 할 거면 눈부터 먼저 하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주제로 얘기하는 거는 뭔가 하나하나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충분한 시점을 뒀을 때 얘기해요. 윤곽으로 완성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눈이나 코 혹은 그 전에 뭐 이마를 정해 놓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수술을 내가 뭐 방학 때 혹은 휴가 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개 수술을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얘기랑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붓기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얘기한 거랑 역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랑 그거랑 좀 혼동하시면 안 돼요. 네, 이제 부위별로 디테일한 순서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윤곽, 보통 알려진 게 광대, 사각턱, 그리고 무턱 혹은 주걱턱 수술. 윤곽 수술은 이 도화지 크기를 설정하는 작업이에요. 이거를 먼저 해야지 눈, 코, 입이 어느 위치에 얼만큼 폭에 어떤 모양으로 배치될지 기준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턱이 뭐 너무 짧다든지 광대가 뭐 돌출됐다든지 이런 분이 눈, 코를 먼저 해버리면 비율이 어긋나게 될 수가 있고 나중에 윤곽을 만지면서 처음에 트임을 엄청 많이 했는데 윤곽을 또 엄청 치니까 저 눈이 너무 과해 보여요 이러면서 다시 뭐 보건수술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틀을 정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양악 고민 중이다 그러면 무조건 양악을 먼저 하고 코 수술을 나중에 해야 돼요. 왜냐면 양악 수술을 하게 되면 코를 지지하는 비중격을 끊어주게 되기 때문에 그럼 코가 다시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것만큼은 양악 먼저 그 다음 코 순서를 꼭 지켜야 되는 수술이에요. 다음은 눈이에요. 눈은 인상을 좌우하는 핵심 수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맞고 또 젊었을 때 제대로 잘 된 수술이어도 한 20년 뒤에 또 눈 수술 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나라 눈 수술이에요. 근데 이제 눈 주변은 붓기에 굉장히 민감한 수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윤곽 수술 후에 얼굴 전체가 붓게 되면은 쌍꺼풀 디자인을 정교하게 잡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틀 기준에서는 윤곽을 먼저 하고 눈 수술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러려면은 윤곽 붓기가 최대한 잘 빠지고 나서 이 눈은 진짜 1mm가 아니고 0.2mm로도 느낌 되게 달라져요. 그래서 붓기가 빠지게 충분히 한 3개월은 기다려주고 나 너무 못 기다리겠다 좀 사정이 있다 그런 분들은 한 4주에서 6주 정도 붓기가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그때도 사실 평가 받아야 돼요.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은 내가 꼭 짧은 시기 내에 같이 해야겠다 그러면은 눈 수술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수술이에요. 코는 눈과 마찬가지로 이제 윤곽 수술이나 이마 거상 이런 것들 이 틀에 맞춰서 영향을 받기 쉬운 부위예요. 그래서 코도 마찬가지로 눈처럼 틀을 먼저 정해놓고 그 틀에 맞춰서 높이나 입체감, 뭐 길이 이런 걸 설정하는 게 좋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악을 하실 계획이다 그럼 무조건 양악 이후로 미루라고 하고 싶어요. 보통 이제 막 서로 다른 병원들이 이제 환자가 이 병원에서 A 수술, 저 병원에서 B 수술 하겠다면 서로 뭐 자기 수술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해요. 제가 양악은 안 하거든요. 저한테 코 오신 분 양악 먼저 하시라. 양악하고 저한테 다시 오세요. 그때 양악한 걸 맞춰서 다시 상담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 순서는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눈이랑 코를 비슷한 시기에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눈을 먼저 하셔야 돼요. 눈은 아까도 말했지만 0.2mm 단위로 모든 오차가 생길 수 있는데 코는 눈붓기 조금 있는 걸로는 얼마든지 수술을 하고 예쁘게 다 만들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꼭 눈을 먼저 하고 코를 오세요. 원장님 사실 요새는 눈, 코가 정말 기본 성형이 된 것처럼 동시에 두 성형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정말 괜찮은 조합인가요? 아 물론이에요. 눈과 코는 함께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고 실제로 제가 체감했을 때 10명 중에 그래도 한 대여섯 명은 동시에 수술하고 특히 겨울방학 혹은 직장인들 한 2주 통휴가 받았다 이런 분들은 거의 10명 중 8명은 동시에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구조적으로는 이제 간섭도 서로 적은 편이어서 물론 붓기 간섭은 받지만은 수술적인 간섭은 적은 편이라서 당연히 동시 수술이 가능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코가 아주 많이 났거나 여기 눈 사이가 가까운 분들은 콧대를 많이 높이면서 코 수술 후에 눈이 몰려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앞트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코랑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 하더라도 적게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콧대 높이도 아주 많이 좁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100점짜리로 만들다기보다는 눈이랑 얼굴 전체 틀을 생각을 해서 적당하게 올리는 플랜이 훨씬 자연스럽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과 코를 동시에 해야 된다면 이런 수술 전 디자인 계획이 수술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눈, 코 수술을 각각 다른 병원에서 하기보다는 동시에 같은 병원에서 같이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입, 인중, 입꼬리, 이 입과 관련된 수술들이요. 이걸 가장 마지막으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윤곽 수술, 특히 양악 수술로 인해서 입의 돌출도나 뭐 입 매무새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턱끝 위치에 따라서도 입의 각도도 달라지고 코 각도도 변하면서 여기 비순각이 바뀌고 비순각이 바뀌면서 인중 느낌, 입술의 돌출도 이런 느낌이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먼저 해놨다가 턱이나 코, 양악 이런 걸 해버리면은 다르게 변화를 할 거기 때문에 뒤로 미루는 게 좋고, 특히 인중 축소를 먼저 해버리면은 코를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놔도 라인은 다 예쁘고 코끝도 동글동글한데 여기 인중 쪽이 굉장히 어색해 보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들을 가장 마무리로 저는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특히 입 주변은 계속 24시간 움직이는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흉살이 좀 더 쉽게 생기기 때문에 회복에도 아주 불리해서 인중 축소, 뭐 입꼬리 수술 이런 것들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원장님, 이제 사실 성형 수술들을 하나씩 따로 하는 게 좋을지, 동시에 해도 좋은 건 좀 어려운데 좀 안전한 조합이 있으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대부분의 수술들은 동시에 해도 사실 큰 상관은 없는데, 동시에 하면 훨씬 좋을 조합도 있고 절대 피해야 될 조합들이 있어요. 일단 함께 하면 아주 좋을 조합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쌍꺼풀과 앞트임은 같이 하면 더 좋아요. 물론 당연히 앞트임이 필요 없는 케이스 말고 해야 될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고, 왜냐면 앞트임이 단순히 여기 거리 먼 거를 가깝게 준다 이걸 넘어서서 쌍꺼풀 라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인라인이 인아웃 될 수도 있고 인아웃이 아웃라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라인을 맞추려면은 앞트임을 같이 해야지 그게 완성이 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코 성형과 이마 성형, 이거 같이 하면 참 좋아요. 이마 성형 이제 이마 필러 아니면 지방 이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코는 어쨌든 우리의 옆라인, 입체감을 완성시켜 주기 때문에 이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마는 꺼졌는데 코만 나왔다 이것보다는 이마에서부터 뽕긋한 라인이 완성돼서 코로 내려가는 게 전체적인 그 라인이 딱 일체감을 주기 때문에 같이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또 세 번째로는 윤곽 3종이에요. 만약에 내가 광대 수술, 사각턱 수술, 턱 수술 다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결국 다 같이 해야 된다는 케이스라는 게 그게 뭔가 다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럼 하나만 해놓고 나면은 다른 것들이 이제 더 돋보이게 돼요. 그럼 더 컴플렉스가 생기기 때문에 다 같이 종합적으로 줄여줘야지 훨씬 밸런스가 맞는 수술이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분들 중에서는 상안검과 하안검 혹은 뭐 눈썹 거상과 하안검, 어쨌든 눈 윗꺼풀과 관련된 수술과 하안검을 같이 하는 것도 아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중년분들이 이 회복이 어쨌든 젊은 분들보다 느리기 때문에 여러 수술 하는 걸 좀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 막상 하나만 해놓고 나면은 이제 다음 게 더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하안검 하고 나서 저 하안검 너무 많이 드는데 수술 후유증 때문에 윗눈꺼풀이 더 처져서 더 늙어 보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진 보여드리면은 눈 윗꺼풀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다 같이 늙어 보였던 게 아래만 좋아지니까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반돼서 처진 분들은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을 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같이 하면 안 되거나 좀 주의해야 될 조합이, 일단 첫 번째는 코랑 양악 수술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실제 그렇게 하시러 오셨다가 좀 고민에 빠지는 분들도 많고, 코 수술을 먼저 해놓고선 이제 양악 칼치가 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양악을 하고 나면 코 지지대가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양악을 먼저 따로 하고 양악이 충분히 회복되고 나서 코를 먼저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재수술 할 일이 없어요. 또 두 번째로는 코 수술과 인중 축소 수술 혹은 인중 축소랑 입꼬리 수술, 이건 좀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인중 축소랑 관련된 건데, 기본적으로 인중 축소는 흉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중 축소와 입꼬리 수술, 물론 이제 입에 좀 관심사다 보니까 보통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흉터가 서로 간섭되기 때문에 흉터를 고려했을 때는 좀 시간차를 두고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코랑 동시에 하는 경우들도 실제로 많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장점은 흉터를 하나로 통일해서 한다, 이게 사실 장점이기는 한데, 사실 그 통일된 쪽의 흉터는 굉장히 이게 위치가 비순각 쪽이어가지고 비순각이 애매한 모양으로 떠요. 이거 인중 축소랑 코 수술 해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를 많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코는 굉장히 안 이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지 않는 편이에요. 또 세 번째는, 이건 하지 말라까지는 아닌데 이제 좀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꼭 같이 해야 되면 디자인을 좀 잘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마 거상이랑 쌍꺼풀 수술을 같이 하는 거예요. 특히 눈매 교정까지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쌍꺼풀 수술을 하러 상담 오셨다가 저한테서 이마 거상 플랜 받는 분들도
분들도 많아요. 이 눈썹과 눈, 이 간격이 좁은 분들은 쌍꺼풀을 만들어주면 오히려 인상이 답답하거나 억세 보이기 때문에 이마거상을 같이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윤곽이나 이마는 틀이에요. 틀이 완성이 되고 눈을 해야지 가장 오차 없이 정확하게 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래서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그건 따로따로 하는 게 밀리미터 단위에서 가장 정확한 거고, 다만 뭐 아까 뭐 코랑 인중처럼 동시에 하지 말라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 저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거 충분히 설명하고도 이제 환자분이 이제 뭐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회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같이 하는 걸 선호하는 분들은 같이 진행을 할 수는 있는데, 다만 디자인적으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눈코 수술처럼 이마 거상이랑 눈 수술도 같은 병원에서 동시에 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수술 순서를 봤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상담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병원에서 어디가 고민이세요? 물어봤을 때 그냥 예뻐지고 싶어요, 이런 답변은 절대 금물이에요. 정확하게 어떤 부위가 본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지, 어떤 분위기의 얼굴을 원하는지, 심지어 연예인 예시나 참고사진 이런 게 있다면 더 좋아요. 가끔 어떤 분들은 에이, 내가 뭐 연예인처럼 어떻게 되겠어, 민망하니까 뭐 사진 뭐 그거 됐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당연히 그 연예인이랑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관심법으로 사람을 보는 건 아니니까 적어도 그런 힌트가 있으면, 아, 이분이 평소에 자연스러운 미를 추구하는구나, 좀 화려한 걸 추구하는구나, 좀 동글동글한 느낌을 추구하는구나, 세련된 느낌을 추구하는 거야, 이런 심리적인 걸 좀 파악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좀 잘 본인이 생각을 해서 그걸 좀 전달을 하고, 그러면은 더 정확한 진단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더 높은 만족도의 결과로 이어지게 돼요. 이게 공식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점, 성형을 단순히 인생의 전환점으로 과도하게 기대하면 안 돼요. 이 자존감의 전부를 성형에 전부 걸어버리면은 사소한 변화에도 실망하게 되고, 심하면은 수술 중독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요. 성형은 삶의 질을 조금 더 끌어올려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해결책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과거 수술, 시술 이력도 꼭 알려주세요. 눈밑 필러, 뭐 울세라 했다, 실리프팅 했다, 심지어 뭐 치아 교정까지, 이런 사소한 기록들이 전부 결과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때 과거 필러가 남아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막상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게 뒤늦게 녹아버리면서 조직 재배치 플랜한 거랑 좀 계획이 다르게 돼서 꺼진 게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회복도 더디고 결과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요즘에 밑트임 얘기를 하면은 눈밑 지방 재배치 할 때 재수술로 분류가 된다, 혹은 수술이 제대로 안 된다, 겁먹으니까 밑트임 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결국 이게 바깥의 흉터가 눈에 안 띄니까 환자분들이 숨겨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술 시작하기 전에 눈 뒤집히면 어차피 그거 다 보여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플랜 재수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미리 해주셔야지 우리가 수술 플랜을 짜고 더 이상적인 결과를 내는데 훨씬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원장님, 사실 병원에서 상담 받으실 때 원장님을 잘 못 만나는 경우도 많다던데. 옛날에는 저도 그런 게 좀 있다고 듣긴 했는데 요새는 그런 병은 잘 없을 텐데요. 물론 이제 실장님이, 특히 경력 많은 실장님이면은 뭐 당연히 그만큼 알고 있는 지식도 많다 보니까 1차 상담을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수술을 직접 할 사람은 원장님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수술도 모든 케이스가 다 미묘하게 다르고, 똑같은 케이스가 설령 있더라도 환자가 원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도를 하는 원장이 직접 상담을 하고 디자인 방향도 같이 공유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이 수술은 기성복이 아니고 맞춤 수트처럼 접근을 해야 되고 장인 정신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원장님 상담까지 진행을 해야죠. 성형외과 상담 시에 꼭 물어봐야 될 질문 5가지 제가 한번 추려볼게요. 첫 번째는 제 얼굴에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부위가 어디일까요? 질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물론 딱 상담실 들어가자마자 첫 질문으로는 사실 적합하지 않고, 첫 질문은 당연히 본인의 컴플렉스를 먼저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상담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의사인 저도 이제 사람이고, 저는 특히 좀 과잉 진료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의 어떤 상담이 너무 심층적으로 빠지면 그 얘기를 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의사분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의 컴플렉스를 얘기하고 나면은 이 질문도 하면은 한번 상담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데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전문가가 판단한 이 부위 하면 좋을 것 같다, 또 우선순위, 이런 게 좀 달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다른 수술과 병행해야 될 경우에 순서나 간격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 질문도 아주 중요해요. 이게 동시 수술 여부가 좀 필요하냐 아니면 하면 안 되냐 이런 것도 좀 다를 거고 수술 간격도 붓기나 어떤 수술의 특성상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눈 수술 후에 뭐 광대 수술 언제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붓기 기간 많이 안 기다려도 돼요. 뭐 한 달만 혹은 진짜 급하면은 일주일 뒤라도 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코랑 양악 수술 이거는 6개월 이상 길게 텀두라고 해요. 진짜 급하면 한 3개월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수술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 수술 같이 한다 그럼 알아서 원장님이 설명 잘 해주실 텐데 타 병원에서 다른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얘기 안 해주면 당연히 모르니까 꼭 질문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제가 원하는 분위기, 뭐 자연미, 화려한 느낌 이런 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은 뭘까요? 이 질문도 물론 중요해요. 사실 저는 이 질문 나오기 전에 제가 먼저 물어봐요, 어련히. 왜냐면은 아까 이제 공장식으로 다 똑같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 얘기가 만약에 상담 중에 없다면은 당연히 질문을 꼭 하시면은 뭐 내 코랑 안 어울리거나 뭐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거를 내가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통해서 그 답변을 받으면은 훨씬 본인의 성형 목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네 번째로는 예전에 받은 시술이나 수술이 현재 수술에 영향을 줄 수가 있나요? 물어보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 아주 중요해요. 남아있는 필러나 실리프팅, 뭐 보형 뭐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미리 말해야지 거기에 맞춰서 수술 플레이나 혹은 수술 전에 뭐 필러를 미리 녹인다든지 이런 플랜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안전에도 필수이고 수술 결과에도 필수니까 꼭 얘기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수술의 부작용 가능성 그리고 사후 대처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당연히 환자는 수술을 받는 데 있어 부작용 가능성을 알고 수술을 받고 내가 달성된 결과라 해결 안 되는 결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냉정하게 내가 이거 해도 되는 수술인지 했을 때 만족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판단이 되실 거고요. 사후 대처가 어떻게 될지도 알아야지 그 병원에 믿고 맡길 수 있는지 혹은 어떤 내 눈 상태 때문에 혹은 코 상태 때문에 높은 확률로 얘기가 되는 부작용이 있다면 그걸 감안했을 때 일시적인 부작용이죠. 당연히 영구적인 부작용 수술 자체를 추천 안 할 테고 그 일시적인 부작용이 뭐 1, 2주 혹은 한 달간 나타날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지 그 회복 기간까지 감안했을 때 본인이 플랜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꼭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성형은 단순히 예뻐지고 싶은 마음으로만 그냥 무작정 덤비면은 시간도 뭐 비용도 만족도도 전부 손해볼 수도 있어요. 이 수술 순서를 제대로 잡고 또 동시 성형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상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은 성형은 정말로 강력한 무기가 되고 엄청 만족도 그리고 자존감까지도 올려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은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방향으로 디자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천재 윤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